그러니까 홈 프로덕션 같은 것을 GDP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와이셔츠를 세탁소에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세탁을 해서 뭐 다림질을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그 시장 가격이 있겠죠. 와이셔츠를 뭐 세탁소에 맡겼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하나에 뭐 2,000원이다. 이렇게 이제 마켓 프라이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실제로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건 몇 가지 사례의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홈 프로덕션에 대한 어떤 시장 가격을 우리가 일일이 찾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시장 가격, 제가 지금 와이셔츠 얘기를 한 것처럼 시장 가격을 우리가 적당히 찾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홈 프로덕션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입는 옷, 가족의 옷을 다 세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뭐 드라이 클리닝 하는 거 빼고요, 세탁할 수 있는 거, 그 와이셔츠나 뭐 이런 것들은 마켓 프라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다른 의류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한 벌당 얼마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로 그 수량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홈 프로덕션은 GDP에 포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홈 프로덕션은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보여드리진 못하는데요. 나중에 필요할 때만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소비가, 우리가 전에 봤던 C죠. 민간 소비 지출이 급격히 이렇게 하락했어요.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소비 지출이 하락한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어느 부분은 이 중에 감소한 소비 지출 중에 일정 부분은 우리가 홈 프로덕션으로 대체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자녀 양육 같은 경우에 유치원이라든가 이제 보육기관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혹은 뭐 엄마들이 혹은 아빠들이 자녀를 이제 집에서 테이크케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기관의 아이들을, 그러니까 뭐 데이케어 같은데 아이들을 맡길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 비용이 마켓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GDP에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 포함이 됐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트랜잭션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것이 홈 프로덕션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홈 프로덕션은 상승했을 거예요. 자녀를 직접 이제 부모가 테이크케어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마켓에서는 그만큼의 소비가 사라졌기 때문에 GDP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감소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홈 프로덕션은 우리가 따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는.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감소한 소비 중에 일부는 이제 홈 프로덕션으로 대체가 되었을 것이다. 외식을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하 경제라고 하는 것이죠.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인데, 뭐 지하 경제는 말 그대로 그 GDP에 사실 포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어떤 거래를 했는데, 만약에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이러한 거래가 뭐 국세청이든 아니면 무슨 뭐 다양한 정부 통계 기관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이제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는 그냥 지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어, 일어나는, 의도를 갖고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이제 경제적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뭐 저희 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뭐 이런 이제 시설들이,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그 보수센터 사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는데, 뭐 종종 그 보수센터 사장님 부르기 전에 미리 이제 현금을 준비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좀 고쳐주시면 이제 제가 뭐 현금으로 드리고, 그럼 이것은 사실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만약에 보수센터 사장님을 부르지 않고 제가 어떻게 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힘들게 만약에 그걸 수선을 했다면 그건 이제 홈 프로덕션이 되는 것이고요. 마켓에 가지 않고 제가 직접 해결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는 택시 같은 경우 요즘은 뭐 이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실제로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약품들을 이제 거래하는 그런 행위들도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불법 약품들을 거래를 하는데 이것을 뭐 국세청에 신고할 리도 없고 신용카드 거래를 할 리도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법과 규칙을 잘 준수하는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지하 경제 규모가 GDP의 한 10% 정도 되고요. 반대로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고 그다음에 그 law enforcement가 비교적 낮은 국가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법의 지배가 비교적 낮은 국가들, 법치가 좀 약한 국가들 혹은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시민 의식이 조금 부족한 국가들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대표적으로 멕시코에서는 지하 경제 규모가 전체 GDP의 50% 정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하 경제를 다 양성화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GDP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양성화하기 어려운 형태의 지하 경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인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략 지하 경제 규모가 전체 GDP 한 4분의 1 정도, 한 25%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우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노영환 교수님께서 이제 어떤 주제들을 가르치셨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어, 외부 효과, externality를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네거티브한 거니까 이제 부의 외부 효과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인데 나쁜 거죠. 나쁜 거, 나쁜 외부 효과. 대표적으로 뭐 대기 오염, 폴루션이라든가 소음, 그 다음에 이제 범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범죄 뭐 환경 오염이든 뭐 소음 공해든 혹은 범죄와 같은 현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제약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GDP가 하락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폴루션 자체가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 GDP에 포함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부의 외부 효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실 나쁜 것들이잖아요. 폴루션, 노이즈, 크라임과 같은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초래되는 부의 외부 효과도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 이제 제 연구실은 이제 인사관 8층에 있는데 물론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학교는 캠퍼스가 환경이 너무 좋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옆에 초등학교가 가까워서 낮에 이렇게 좀 논문 읽고 뭐 논문 쓰고 이럴 때 좀 조금 방해는 되죠. 바깥에서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즐겁게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서 뭐 근데 어떤 대학에 제가 이제 아는 분 얘기입니다. 어떤 대학에 가면 교수 연구실 바로 앞에 연구실이 있는 건물 맞은편에 그 학생회 동아리들이 들어가 있는 학생회관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뭐 10m에서 20m도 안 되니까요. 그럼 이제 교수는 여기서 이쪽 건물에서 연구하고 있고 바로 맞은편 건물에서 이제 학생들이 뭐 학생회관이니까 자유롭게 뭐 노래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하겠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하는 공간과 이제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조금 분리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조금 멀리 해놓는다든가 그렇게 설계가 안 돼서 그 사실은 이제 뭐 누군가에게는 음악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음악이 소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이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는 건물에 있는 교수들이 매우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음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노래를 자꾸 이제 어떤 학생들이 불러서 자유롭게 사실 이제 학교 차원에서 공간을 좀 다시 배치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의 어떤 성과가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GDP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일련의 경제 활동들이 GDP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